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출렁거림은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기대감을 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유럽 지역에서 국가별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한번 출렁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막판에 뒤집기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해외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국내 증시는 3000P를 넘어서 3200, 그리고 코스닥은 1000스닥 시대를 열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1월 효과가 이제 뒤늦게라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는 대체적으로 이 중소형주 쪽에 진행이 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중심을 좀 많이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코스닥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효과가 이제라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국내 2030 세대, 자, 뭐 신세대라고 봐야 되나요? 뭐 옛날에는 X세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들의 약 90%, 10명 중 9명이 앞으로 주식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젊은 세대 측에서 주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자, 약간 이 목표치라든지 투자의 어떤 방향,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도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해외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뭐 거의 끓어서 넘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계선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3000P, 1000스닥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증시의 상승률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도 여전히 경계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상황들을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오를 때는 오르는 그 흐름에 맞춰서 같이 대응을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다우지수 보시면은 마이너스 0.12, 그냥 뭐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69%, 이거 뭐 제법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13,63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상승 출발을 했다고 해도 되나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을 좀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 실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장중에 한번 크게 출렁거립니다. 출렁하고 나서 오전에 출렁거렸던 그 흐름들을 오후에 회복세로 전환을 시켜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 시장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다우지수 전체적인 흐름들, 상황들 우리가 기억해 놓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가지고 나스닥이 상승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출렁거렸는데 이 출렁거림이 뭐냐면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감, 그 다음에 전세계의 봉쇄 조치 강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상으로의 어떤 복귀가 도대체 그래서 언제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다시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된다라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언택트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수혜보는 그런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수요들, 또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염력이 강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치명률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봉쇄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만간 3차 봉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소 3주간 다시
봉쇄를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이 잘 듣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서 뭐 입국자의 어떤 자가격리 규정을 강화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노르웨이를 통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유럽 전체적으로 너무 난리가 난 거고, 유럽은 대체적으로 뭐 마스크 안 쓰고 뭐 그랬던 걸로 많이 유명했었죠. 근데 뭐 어쨌건 이렇게 유럽 지역이 지금 뒤늦게라도 난리가 나서 봉쇄 조치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일단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건데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요가 되고 또 봉쇄 조치를 강화시키게 된다면 이 자체로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유럽 뭐 한 국가뿐만이 아니죠. 유럽은 이제 국가들이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확산이라든지 이동 경로가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어떤 부담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런 그 봉쇄 조치들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고, 또 유럽 공동체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타격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줘서 장중에 한번 푹 하고 꺼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론 백신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급에 차질이 있다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조금 있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좀 견딜 수 있어.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만 막으면 괜찮을 수 있어. 라는 형태의 어떤 안도감들이 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놓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대신에 기업들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즉 경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코로나와 별개로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악재이긴 악재이지만 잡혀가고 있는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적인 어떤 부분들이고,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것과 또 다른 경우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좋아지게 될 테고 그 부분이 뭐 천년만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앞을 내다보거나 아니면 1년 후, 2년 후를 내다봤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도 지금 현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기업들의 몇 %가 예상 실적을 뛰어넘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4분기 당연히 좋아질 테고요. 1분기 더 좋아질 테고, 2분기 더 좋아질 테고, 적어도 올 한 해 정도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가고 더 좋아지고 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4%대, 애플도 뭐 장중에는 한 4%대까지 상승했었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주가에 미친 영향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셔야 되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한 기본입니다. 기업의 실적에 근간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경제지표도 같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일단은 끝물로 들어가고 있는 악재에 반응할 것이냐, 이제 시작하는 호재에 반응할 것이냐는 뭐 투자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만, 그 변화, 즉 뭔가 이제 새로운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상황이 바뀌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편승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흐름들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신고가의 흐름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뭐 몇
2%씩, 뭐 2%, 3%씩 지수가 맨날 상승하면서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라 0. 몇 프로. 그냥 오늘도 신고가, 내일도 신고가, 뭐 이런 식이지만 실제로는 뭐 지수가 그냥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이 별로 없는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주게 되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증시도 제가 차트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때 이 캔들의 크기가 크면 안 되고 작게 나와야지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것, 그것이 증시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 증시를 총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일단 나스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고가 랠리를 계속 지속시켰다. 투자 심리는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코로나의 어떤 부담감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각국의 봉쇄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한된 재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변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여기서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네, 지난 뭐 작년에 있었던 그런 어떤 큰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질서 있는 봉쇄 조치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끝물의 악재냐 시작하는 호재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시장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는요, 3000P 이어서 1000쓰다 국내 증시 이야기입니다. 뒤늦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지수가 굉장히 잘 올라가죠.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은 3200포인트 찍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99예요. 999점 뭐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0. 몇 프로죠. 1포인트도 안 남았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오늘 그냥 1000포인트 찍어주고 내려가더라도요, 역사적인 어떤 포인트는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포인트는 장중이라도 한번 찍어준다, 넘어간다, 그래서 1000스닥이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고, 20여 년 만에 이제 1000포인트를 재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 그때 봤었던 그 1000포인트 말고는 지금은 근 20년 안에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어지간히 하신 분들도 네, 이 1000포인트 시대의 이 코스닥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즉 20년 주식 경력 20년이 안 되신 분들은 네, 이 코스닥 1000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고가인 거죠. 새로운 신고가고 정말로 엄청난 그런 시장의 그런 활황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 거죠. 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3200포인트 본 적이 없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것을 일단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겨내는 부분들인데, 이걸 1월 효과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자, 1월 효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재료 없이 그냥 중소형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개별주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쏠려 들어가는 형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20개년,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2000년부터 2019년도까지 월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니까 1월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1%대, 그 다음에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은 4%대. 그래서 다른 월 비교해가지고 봤을 때 1월 달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코스피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이 이제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었는데, 올해는 다르다는 거죠. 올해는 코스피 지수가 9% 상승을 했고요. 1월 달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1%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코스닥 위주의 1월 효과였다라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위주의 1월 효과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대형주가 많이 쏠림 현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주가 쏠림 현상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좀 됐을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뭐 이제 중소형주 쪽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식 초보자들,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처음 들어올 때, 야, 나는 개별주 해야지. 막 급등주 저거 따라가가지고 막 그냥 뭐 상따 하고 막 그냥 그래야지.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입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죠? 조심해야 된다. 주식분 도박판이다. 뭐 등등등 자기들도 투기하고 있으면서 꼭 그런 조언은 엄청나게 해주거든요. 네. 사실은 자기도 단타 치고 있고 막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주식 팔아가지고 5% 먹고 팔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새로 오는 사람들은 야 주식판이 뭐 쉬운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뭐 잘못하면 다 깡통 나가면서 너희들은 우량주로 해야 돼. 나 봐봐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겁을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돈을 벌겠다는 기대감이 있고 또 어떤 생각하냐면 설마 이 기업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설마 망하겠어? 뭐 하이닉스가 망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얘네들이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들어올 땐 대부분 뭐에 꽂히냐면은 대형주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실제로 올라가면서 뭐 흐름들을 좋게 만들어내고 뉴스도 그렇게 분위기를 끌고 가면은 거기에 도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대형주는 수익이 잘 안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해서 뭐 100%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그 수익률을 보게 되면 대형주들의 수익률은 안정적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히 큰 수익이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대형주 쪽에 있습니다. 대형주를 잘 골라야지 돼요. 잘 골라야지만이 수익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형주들은 상승을 하기는 하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그 초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게 괜찮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점점점 퇴색하게 됩니다. 옆에서 막 100% 올라갔댄다 뭐 아직도 그런 거 하고 있냐 이거 쬐까난 거 뭐 몇천 원짜리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소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뭐 대형주도 뭐 꺾이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고 막 상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가짐이 완전 뒤죽박죽 되면서 한번 깡통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세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투자라는 것이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은 돈 잃을 걱정은 별로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도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결정들 잘 내리셔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대형주 쪽에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피 쪽의 움직임이 강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자금들이 코스닥 근데 코스닥 쪽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일단 또 옮겨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형주가 계속 가면은 대형주도 즐겨야 되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면 중소형주도 즐겨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골고루 나눠 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우량한 기업은 대형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을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담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는 투자 꼭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 있습니다. 자꾸 잔소리 같은 네 오늘 시황방송이 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2030 세대의 10명 중 9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다. 네.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이제 2030 세대, 30 세대까지 아니더라도 20 세대 정도의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제 제 동창 애들, 아이들은 이미 뭐 군대도 갔다 와서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한 애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지금 할머니 됐죠? 네. 그 여자인데, 네. 20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재수 없으면 할머니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2030 세대라는 것은 굉장히 젊은 세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사는 삶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좀 힘든 세상을 사는 근데 안 힘든 세상이 없었겠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뭐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조급해지는 마음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훅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젊은 아이들이 보면은 좀 이런 요즘 애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하나에 꽂히게 되면은 그쪽으로 확
끌고 가는, 우리 때도 그랬나요? 이게 딱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다른 부분에서 열정적인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경험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경험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보여지는 어떤 수익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뭐 공부 없이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 됐어. 그 다음에 50만원, 100만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곤 하죠. 아무래도 뭐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현재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2030 세대들,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좀 된 겁니다.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제가 약간 걱정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2030 세대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하고 있다가 47%고요. 지금은 안 하지만 할 계획이라는 게 42%. 그 다음에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은 11%밖에 안 됩니다. 뭐 안 할 계획은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부모가 말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89%, 90%가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된 거죠. 이거 좋아요. 왜냐면 젊을 때일수록 주식 투자를 해야지 돼요. 저도 해보니까 저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일찍 접했고 증권사에도 뭐 일찍 들어가고서 이제 그런 생활들을 진행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왜 조금 더 일찍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더 일찍 경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실질적으로 이런 증권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들을 더 일찍 20대 초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또는 대학교 시절 이럴 때 그냥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을 계속 사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찍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 이럴 때 너무 늦지 않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투자 기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년 미만이 무려 70%입니다. 1년 미만이요. 주식은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요. 1년 미만 투자하겠어요? 라는 것은 나 단타 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년이 왜 단타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1년은 단타거든요. 왜냐면 1년 미만으로 하겠다라는 것은요, 이게 뭐 일주일 사이에 또는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내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3년 미만도 2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투기가 될 수 있고 도박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고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연간 20% 이상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설문 응답지가 무려 30%가 넘습니다. 10에서 19%까지, 즉 연간 수익률을요 최소 10%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종합을 해볼게요. 지금 주식을 하고 있거나 하고 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90%예요. 이 90%의 아이들이 1년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이 90%의 아이들 중 70%가 1년 미만으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최소 10%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안 돼? 10% 수익 못 내?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 자체가 지금 다른, 이거 틀려먹은 거예요. 왜냐면 주식 투자를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돈을 내서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투기의 수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뭐냐면 평생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유리한 거냐면 2030 시대니까 적어도 앞으로 30년, 40년은 주식 투자를 계속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목표를 40년 이상 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재테크, 주식 같은 곳에 집어넣게 되면서 그 주식이 점점점 커가는 것을 내가 가지고 가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연간 20% 이상 수익이 나오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때는 뭐 연간 20%가 뭐예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진행하게 되면은 뭐 50%, 60%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때 있지만 또 안 나간 때는 뭐 마이너스도 엄청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20% 이상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제 목표 수익률에 딱 접근하다 보면은요, 손실이 조금 나올 때 이거 자꾸 복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절대 이런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연간 수익률도요 10%만 올리시면 돼요. 10% 미만도 괜찮습니다. 50% 올리고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년 10%씩 올린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잠깐의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시면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요. 그냥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기간적인 부분들도 1년 미만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고, 연간 목표 수익률을 10% 미만으로 잡으셔도 그게 누적 수익을 가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 3년 이런 거 말고요. 지금 젊은 세대라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책 한 꼭지를 조금 이따 읽어 드릴 건데,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포지션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2030 세대들, 젊은 세대들, 또는 뭐 2030 세대가 아니라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다 괜찮아요. 주식시장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절대로 이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투자 기간을 고려할 때는 절대 저렇게 짧게 또 과도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자, 우리가 다 겪어왔었던 부분들이라서 아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거나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이고, 상투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주식 투자는 이제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너도 나도 참여하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투자의 방법적인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면 정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 흐름, 시장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 기대감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00P, 천스당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주 쏠림 현상이 지금 많아졌다라는 얘기라서 1월 효과는 중소형주 위주였는데 올해는 대형주 위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번져가고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2030 세대의 90%가 앞으로 주식할 것이다, 또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투자의 어떤 목표치라든지, 그 다음에 기대하고자 하는 방향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조금은, 네, 뭔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잔소리를 조금 해서, 시황이 조금 길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책 한 꼭지 읽어드립니다. 매년 10% 정도의 성적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책에 써 있어요. 실적을, 그런 매년 10% 정도의 성적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7년 동안 2배로 만들겠다. 이거 100%거든요. 7년 동안 2배로 만들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7년에 2배라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라고 느껴진다. 6년에 2배라면 연 12%로 운용하는 셈이 된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최대 장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에 10% 이상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게 목표치를 달성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6년여 정도 또는 7년여 정도를 목표치로 봤을 때 내 투자 원금을 2배로 늘리겠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100%거든요. 계좌에 10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12%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는 이만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연간 목표 수익률들을 그렇게 달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나갔네요. 약간 네,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좋은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정말 네, 힘든 그런 부분이 되고요. 나한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초심 잃지 않고요. 주식 투자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